신경계가 사랑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회피형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들, 예를 들어 주기적인 연락, 스킨십, 미래를 계획하는 일들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들의 감정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의 평범한 행동조차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들은 압박감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애정을 원할 때 이들은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관계에 대한 당신의 기대는 이들에게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친밀감을 당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의 감정 비상벨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평범한 연인의 행동이 이들의 내면에서는 경보 시스템을 울리게 합니다. 자주 연락하려는 당신의 마음은 감정적인 요구로 느껴지고 애정을 바라는 마음은 구속으로 느껴지며 미래를 기약하려는 희망은 덫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이 사랑이나 유대감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신경계가 건강한 정서적 친밀감과 위험한 감정적 얽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의 독립성을 지켜라 라고 외치는 비상벨을 울리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이 안정감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대하듯 회피형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안정감의 정의는 당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계 속의 안정감이란 상대가 나를 아끼고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에게 안정감이란 상대가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안정감에 대한 이러한 정의의 차이 때문에 회피형 사람과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의 연애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회피형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전혀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전통적인 연인들의 행동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이 불편함을 조율할 수 있는 신경계의 반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해석해버리곤 합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헌신을 두려워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메말랐다거나 연애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이들은 잘 살아가기 위해 그저 다른 종류의 감정적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식물은 그늘이 더 필요하고 어떤 식물은 강한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맞춰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회피형 연인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면 결국 그 사람도 마음을 푹 놓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로 실패하며 이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핵심입니다. 첫째, 안심시켜주는 말은 회피형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피형 사람에게 나는 어디 안 가 혹은 나를 믿어도 돼 라고 말할 때 이들의 신경계는 그것을 위로가 아니라 압박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안심의 말은 자신이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해 결국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부담스러운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들은 기대감으로 듣습니다. 당신이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면 이들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물러설 때 나를 실망시키지 마 라고 듣습니다. 당신이 네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라고 말하면 이들은 지금은 참아주겠지만 결국에는 네가 바뀌길 바래 라고 듣습니다.
이것은 피해망상이나 생각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안심시켜주던 말들 뒤에 항상 조건이 따라붙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패턴 인식입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과거의 연애에서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상대가 관계가 조금 안정되었다 싶으면 감정적인 요구를 하며 압박해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내는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미세한 신호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때 이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속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결점을 참고 견딘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성격이 누군가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골칫거리로 느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유머 감각을 꾹 참고 들어준다고 말하면 그것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미묘한 판단을 기가 막히게 눈치챕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독립성을 그저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꾹 참고 견디는 것과 그 사람의 자립심을 진심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도망치고 싶은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당신이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주 앉을 때 이들의 신경계는 종종 이것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감정적 친밀감에 갇히거나 궁지에 몰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무거운 관계 대화가 아직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들을 억지로 꺼내 보여야 하는 시험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충분한데도 면접장만 가면 얼어붙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연애 관련 대화는 우리 얘기 좀 해, 혹은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화하고 싶어 같은 말로 시작되며 이는 즉각적으로 회피형 사람을 방어적인 태도로 만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의 뇌는 자신이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해야 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켜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른 활동을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담 없는 가벼운 대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대화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라고 느낄 때 마음을 더 잘 엽니다. 이들에게는 비록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대화를 의무가 아닌 선택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참여할지 말지가 온전히 자신의 자유라고 느낄 때 이들은 오히려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선의의 접근 방식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회피형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연애에서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원하되 단지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을 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피형 심리의 진실은 당신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독립성 그 자체를 사랑해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정서적 거리감을 그저 견뎌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정적 확인이 필요 없는 연인을 당신이 진심으로 선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사랑이란 늘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며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거꾸로 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에게 원래의 자기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정을 대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꿔야만 하는 일종의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래 조용하고 내향적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조금 더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라면 자신이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이면에 깔린 메시지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연애를, 심지어 사랑이 넘치는 관계조차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조건부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것보다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하고 더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며 더 전통적으로 로맨틱해져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진짜 안정감이란 자신의 독립성을 진심으로 즐겨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들의 자립심을 위협이 아니라 매력으로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회피형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정서적으로 더 다가오도록 만들기 위해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원래 가진 본성만큼만 감정을 표현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방식은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다른 방식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되라고 압박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하나는 사랑을 그들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줍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앞으로 변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정하고 열려있는 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면서 종종 그들 내면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던 유대감에 대한 능력이 더 자유롭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을 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이나 마감 기한이 없을 때 창의력이 더 잘 발휘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적 능력을 억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나누려는 의지를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나쁜 태도를 다 받아주거나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속도와 정서적인 기능 장애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회피형 사람은 자신만의 스타일 안에서 깊은 유대감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회피형 사람은 자신의 애착 유형을 핑계 삼아 관계의 모든 감정적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아낸 회피형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략들은 대부분의 연애 조언이 제안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첫 번째 전략은 제가 쫓아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곁에 있기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가올 때는 믿음직하게 곁에 머물며 반응해주되 그들이 멀어질 때는 절대 뒤쫓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지만 배를 향해 움직이지는 않는 등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연인이 거리를 두는 것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쫓아가거나 상처받은 채로 같이 돌아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가가든 멀어지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거나 감정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그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개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섭섭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자기 보호 본능은 관계의 문제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의 거리감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안정이 그들의 끊임없는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그들이 떨어져 있었던 시간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수습할 필요 없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기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곁에 있든 떨어져 있든 당신이 항상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며 멀어진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을 덜 위험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방법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멀어질 때 쫓아오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도에 동요하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들의 지난 연애사에서 돋보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물러서지 않고 감정의 거울이 되어주기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굴거나 상대를 벌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에너지 수준을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따뜻하게 대할 때는 당신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들이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때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밀당이나 감정적인 계산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감정적 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늦추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만의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의 리드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연인이 거리를 둘 때 쫓아가거나 상처받고 물러섭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당신의 감정 상태가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피형 사람에게는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적인 부담도 주지 않고 그들의 에너지를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을 때 당신은 관계가 감정적인 얽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령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의 리듬에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진정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거리감이 속으로는 정말 아프면서 괜찮은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애착 안정성을 키우는 것이 회피형 사람을 위한 안전감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속도에 진심으로 괜찮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속으로는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한다면 그것 또한 티가 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아주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세 번째 전략,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밀착보다는 공간을 통해 안전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자립심을 축하해주며 그들 개인의 관심사와 목표에 진심으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끈끈하게 뭉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원래의 모습과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안전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두 사람의 삶을 하나로 융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함께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애 조언이 공유와 친밀감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방식은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과의 친밀감은 종종 얽히고 설킨 결합보다는 평행선을 걷는 독립성을 통해 발전합니다. 진짜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정서적 거리감에 기가 막힐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지키려는 그들의 본성을 당신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매력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회피형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 독립성이 당신의 불안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애정 확인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정을 돌봐줘야 할 불안한 존재에서 그들과 대등한 정서적 강인함을 가진 존재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회피적인 행동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내라는 말 속에는 당신이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을 만드는 것은 회피형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유머 감각을 꾹 참고 들어주는 것과 진심으로 당신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꾹 참는 것은 동정처럼 느껴집니다. 진심 어린 감상은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참고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 전에 이 전략들의 한계와 이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안전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당신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거나 연애에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전략들은 두 사람의 타고난 스타일이 어느 정도 맞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불일치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말로 하는 주기적인 애정 표현, 확실한 스킨십, 그리고 잦은 정서적 교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서적 독립이 타고난 성향인 사람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관계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핵심은 상대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맞춰주는 것과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그저 방치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회피형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보여주며 당신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회피형 사람은 자신의 애착 유형을 핑계로 관계의 모든 감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이해심에 고마워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려 노력하며 관계가 비록 천천히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이런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의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고 있고 상대방이 도망갈까봐 눈치를 보며 살 얼음판을 걷고 있거나 상대가 그저 당신의 존재를 간신히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안정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배려하는 것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것을 혼동합니다. 누군가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서 당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막는데도 그것이 다 용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상대의 신경계가 친밀한 관계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만으로 그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충분히 노력해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신과 정서적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찾은 다음 그 틀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고치거나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그들의 애착 유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독립성, 감정적인 거울이 되어주기,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개인 공간, 그리고 그들의 자립심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 등 무엇이 회피형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만들어주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궁합은 양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안정감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동안 그들 역시 당신을 위해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연애는 두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줄 때 이루어집니다. 혹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피형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양한 애착 유형을 넘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더 많은 통찰을 얻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